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을 비워야 내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이우재 지음 알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꾸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비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방 다이어트 에세이인데요. 이제는 따뜻한 비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몸부터 싹 비우고 새롭게 태어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체액을 빼내서 병에 안 걸리는 법이 있는데요. 내 몸 안의 나쁜 물을 빼야 합니다. 한의학에는 십병구담이라는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0가지 병 중에서 9가지는 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담이란 바로 과도한 수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입안에 도는 침, 소화액, 혈액, 뇌수, 척수 등의 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참 좋은 물입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진액이라고 하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고 불필요한 체액이 많으면 이는 우리 몸속에서 나쁜 물이 됩니다. 이를 담읍, 습담, 수독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물이 여기저기 특히 소화기, 무릎 관절 등에 오랫동안 쌓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몸속의 노폐물, 찌꺼기가 과도한 수분 때문에 배출이 안 되고 뭉치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나쁜 물을 없애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얼굴처럼 오장육부의 특징도 각기 다릅니다. 그에 따라 나쁜 물이 쌓이는 곳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몸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체적으로 넓게 나쁜 물이 퍼지면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비가 오면 몸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들어가는 약재가 바로 복령입니다. 복령은 몸이 조금 허약한 분에게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참 보편적인 약재입니다. 어르신들이 관절이 부어서 내원하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나쁜 물이 돌다가 관절에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독한 약을 드시는데 그보다는 관절의 물을 없애주는 약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오랜 기간 진료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백출이라는 약재를 참 많이 사용했었고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비가 많은 지역의 습한 바닷가에 사시는 양기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무릎엔 늘 습담이 쌓이기 마련인데 이때 백출이 참 좋기 때문입니다. 뱃속은 뜨끈하게 머리는 맑아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면 몸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뱃속이 따뜻해야 살아가면서 만나는 선택의 길목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의아스러우실 텐데요. 우리 뱃속을 차갑게 하는 원인부터 살펴보면 차가운 음료수, 부족한 잠, 야식뿐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 과로도 그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족한 잠은 피로를 쌓이게 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게 해서 몸이 차가워지게 합니다. 뱃속이 차가우면 열은 위로 오릅니다. 구체적으로 단전에 있어야 할 따뜻한 기운이 가슴과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은 날 과식과 차가운 술을 마시면 그날은 숙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날 깊은 생각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따뜻해지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머리가 차가우면 생각이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기에 선택을 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머리가 뜨거우면 생각이 번잡스럽고 잠도 오지 않게 됩니다. 가슴이 시원하면 신중해지고 침착해지는데 가슴에 열이 생기면 급해지고 실수가 생깁니다. 원래 하늘은 차갑고 땅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늘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오를 때 속을 급하게 식히는 얼음물이나 냉수 등은 순간적으로 단정과 뱃속을 차갑게 해버리기에 올라온 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대류 현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머무르려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따라서 물의 기운, 즉 시원한 기운은 올라가게 하고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 수승화강, 음양오행의 법칙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강력하고 따뜻한 기운인 모든 소화액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몸은 차가워집니다. 배는 차갑고 기운은 없고 열은 위로 올라오면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뱃속에 찬 기운이 뭉쳐서 아픔을 느끼거나 혈액이나 체액의 순환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기운이 없다. 먹고 나면 더욱 힘들다. 이게 바로 뱃속의 양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뱃속 양기를 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보약인 밥 따로, 물 따로의 원칙을 잘 지켜서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뱃속 생명의 온도가 낮아지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뱃살 지방의 두께는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뱃속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소장을 비워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배꼽이 안 보이게 뱃살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소장은 위장에서 내려온 음식물 중에서 좋은 영양분은 흡수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장의 온도가 차가워지거나 꿀렁꿀렁 물이 넘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이 더 무겁고 처지기 마련입니다. 소장의 길이는 7m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소장이 부으면 느닷없이 배꼽이 안 보이게 됩니다. 소장은 7m 정도 되는 길이만큼이나 면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를 소장에서 정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소장이 과도한 수분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살이 찌는 과정에서 면역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감기에 걸리고 몸살도 나고 설사를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소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 따로, 물 따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식사 도중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분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민한 분들이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장이 예민해서 소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장이 차가워지고 민감해지면 우리 심장도 예민하게 되니 소화기가 좋고 배변이 잘 되는 사람이
성격이 좋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몸속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삼독을 없애는 디톡스의 모든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삼독은 식도, 혈도, 수독입니다. 음식 대사가 잘 안 되면 식도, 혈액 대사가 잘 안 되면 혈도,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면 수독에 걸립니다. 이러한 독을 제거함으로써 몸속 독소가 줄어들면 체내 대사가 잘 되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이 독소 제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침, 즉 타액입니다. 침을 뱉으면 뱀도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에겐 독이 되지만 우리 몸에는 약이 됩니다. 바로 이 타액이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의 시작입니다. 음식의 독을 1차적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은 몸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입에서 씹어줍니다. 이때 침이 소화효소 역할을 하고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잘 씹은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위장이 씹을 차례입니다. 위액은 성질이 아주 따뜻하고 양도 많습니다. 이 위액은 뱃속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소화도 시키고 독소도 없애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디톡스의 95%에 해당합니다. 해독 주스 등은 5%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위장에서 나오는 위액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독소 해결 및 소화, 다이어트 모든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95%는 무시하고 해독 주스 등으로만 디톡스를 하려고 하니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디톡스는 하루 세끼 밥을 먹듯 우리 몸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일단 위액이 잘 분비되어야 합니다. 위장에서 위액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뱃속의 양기가 강하고 독소를 이겨내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위액이 분비되어도 소화가 덜 되거나 독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췌장에 샤워를 통해 소화와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췌장액을 남용하기 때문에 소화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입에선 침으로 소화를 하고 위장에선 위액으로 소화를 해야 음식으로 섭취된 것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소화하여 저장하고 살을 찌웁니다. 그런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독소까지 저장되면 안 되기에 강력한 소화 효소로 살균 해독을 해야 합니다. 밀가루의 표백제, 농산물의 농약 등이 덜 해독된 채 저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기 직전 췌장액으로 소독, 해독 등 소화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씹고 넘긴 음식, 첨가물이 많은 음식, 독소가 많은 음식, 급하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된 음식, 식사 후 물을 바로 마셔서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된 채 소장으로 밀려오는 음식, 이런 게 많을수록 췌장액 분비가 많아져서 췌장은 더 피곤해집니다. 식도, 혈도, 수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밥 따로, 물 따로와 50번 씻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단식을 하면 디톡스는 훨씬 빠르게 되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어서 반복해 줄 때 우리 몸은 건강 체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톡스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식하고 다작하면서 예쁘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폐가 깨끗할수록 피부가 더욱 맑게
빛난다고 봅니다. 폐는 대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숙변이 없고 독소를 내뿜는 찌꺼기가 적을수록 폐도 맑아져서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먹는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예쁘게 우아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날씬하고 예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위장을 돋고 대장을 깨끗이 하여 폐를 맑게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요. 폐는 위장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위장은 폐에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위장이 깨끗하고 건강해서 음식물이 개운하게 소화되어야 폐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더 맑고 깨끗해지고요. 맑은 공기를 자주 마셔서 폐를 맑게 하고 쾌변을 통해 숙변을 없애서 대장을 편하게 해주면 누구나 매끈하고 환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간도 피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간비불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간이 피곤하거나 간의 경락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 이치를 간비불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 간비불화로 고생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 배웠는데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은 효소 공장입니다. 간이 잘 소통되어야 소화 효소는 잘 분비됩니다. 이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려면 소식 다작해야 합니다. 소식 다작은 현대인의 건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은 양의 음식을 오랜 시간 씹으면 많은 양의 침도 분비되고 소화 효소도 잘 분비됩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도 잘 흡수되어서 음식물 찌꺼기나 독소도 잘 배출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남은 소화 효소는 우리 몸속을 해독시키고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 효소가 충분하면 칼로리가 남아돌아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에너지로 바뀌어 살도 잘 찌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를 풍부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식 다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운동량이 부족할수록 몸이 고단하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소식 다작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날씬하고 예뻐지고 싶다면 더더욱 적게 먹고 많이 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건강을 챙기자고 다짐하지만 몸에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 책, 내 몸을 비워야 내가 산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멋지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